일반적으로 상장했었을 때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겠구나. 디스플레이를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새로운 책을 내년 상반기 때 준비하는 게 네. 바로 공모주 관련 책이거든요. 한물 간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죠. 여전합니까? 내년에 대여급들이 나올 게 또 있죠. 아. 카카오뱅크, LG 에너지 솔루션, 가칭 이런 종목들이 또 내년에 상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공모주 관련해서는 매년 한 30종목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온 자료는 데이터는 공모하고서 바로 시초가 때 그날 종가에 파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기 지금 다, 네. 다 그런 거죠? 상장하고 나서 그날 종가로 파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갖고 가지 않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랬었을 때 수익률입니다. 토탈 수익률. 밑에 보시면. 네, 30%.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모주 투자는 청약을 경쟁률이 높으면은 물량을 적게 받아요. 뭐 1억 넣어야 하나 두 개 줄까 말까 요새 막. 그렇죠. 이번에 뭐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1억 넣으면 2주 줬잖아요. 그만큼 내가 청약 넣은 자금을 다시 또 환불받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몇 개씩 이제 쭉 추리면은 그런 종목들 몇 개 나와서 잘 되는 종목들이 있고요. 또는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이제 보면서 그 산업에 맞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2차전지에 관심 있어요. 또는 디스플레이 관심 있어요.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상장을 하고 IPO를 받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받을 수 있지만 기대치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공모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50만 원 정도씩 물량만 받아서 공모주만 투자를 하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것은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내가 물량을 많이 못 받아가는 거거든요. 자연적인 리스크 관리가 또 되잖아요. 그런 종목들만 공모주만 투자를 했었을 때는 내가 큰 자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 현재 시드머니에서 큰 수익을 못 볼 수는 있어도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일부 자산을 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챙겨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그렇죠.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모주 스케줄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언제 보통은 증권신고사가 나오면은 그 증권사 기간 수요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청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청약 기일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청약 기일이 있고요. 그 이후에 한 달 이내로 2주나 뭐 2주에서 4주 이내로 해서 상장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처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청약이 들어갔었으면은 보통 상장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떤 산업의 어떤 업종인지를 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경쟁률이 낮으면은 내가 더 많이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가 바로 큰 리스크인 거예요. 경쟁률이 낮았었을 때. 그 자금 자체를 만약에 1,000만 원만 있으면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그걸 하는 거예요. 경쟁률이 높았을 때는 시드머니를 과감하게 해서 물량을 적게라도 받아오면 100만 원 정도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금으로만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공모주 관련된 그 수익률 레퍼런스 데이터를 쫙 뽑아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매력적인 상품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종목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다 실제로 다 던지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55%도 있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정말 던지신 거예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157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9%도 있고, 뭐 92%도 있고, 12%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사실 12%도 높은 거죠. 그렇죠. 기간 대비 수익률을 치면 엄청 높은 거죠.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81%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메인 디쉬는 아니지만 어쨌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에피타이저나 간식 정도는 충분히. 공모주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빅히트나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물량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대여급이 나오게 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구조가 또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공모주들은 또 많습니다. 또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많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공모주들이 어떤 산업에 있고 내가 공모주에 작게나마 투자를 시작해서 여기에 나온 수익률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면은 아, 내가 공모주 자금을 항상 이 정도의 여유 자산을 좀 냅둬야 되겠구나. 공모주에 청약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청약 자금, 내가 경쟁률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물량을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쉬울 수도 있지만 또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모주 투자를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매년마다 나오는 공모주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아마도 일반적으로 상장했었을 때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저의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요. 30%. 네, 근데 이게 지금 1년치만 보는 자료인데요. 네. 2017년, 2018년에도 25에서 30%예요. 꾸준해요. 이게 과거 백데이터 자체가 히스토리 자체가 꾸준합니다. 그만큼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단점이 기관 투자자보다 물량을 많이 못 받아가요. 네.
그게 단점이에요. 네. 이건 기관 투자자인 거거든요. 그렇게 못 받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요건 완화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더 물량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끔 공모주 요건 좀 정책을 수정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하고 부동산을 좀 규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도 제가 봤었을 때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 시장, 이 두 가지 시장만, ETF 투자와 이 두 가지 시장만 잘 보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흔히 말해서 효율성, 투자 시간 대비, 기간 대비했었을 때도 빠르게 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용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단타, 그죠? 그렇죠. 네. 합리적 단타.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공모주. 근데 공모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이 좋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주식시장이 좋아야지 공모주도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기업들이 한참 2차 전지라 바이오가 테마가 불고 있어요.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와서 공모주들이 그거에 관한 가치를 부여받으려고 네. 상장 시점을 그때 맞춰서 하는 경우들도 보통 있고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공모가는 보통 그 공모가 대비했을 때 더블 올라가고 따상이 되잖아요. 기회의 장도 있기 때문에 공모가 자체가 싸게 받을 수 있다는 부동산 청약과 비슷한 거잖아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저가에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또 질문이 올라온 게 이게 이제 아마 고정급을 받는 분들께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교사나 공무원분들에게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 ETF 같은 게 있을까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정적인 직장이 캐시플로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가치주 성장주 ETF를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항공 운송업종 ETF가 있거든요. 그 운송업종에는 항공주도 들어가 있고요. 물류회사도 들어가 있어요. CJ 대한통운도.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19에서 배송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이 운송업종 안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항공주들과 물류 관련주들, 배송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운송업종 보시면은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급에서 일부를 아마 이제 떼서 투자를 하시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2차 전지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항공 얘기 좀 들었고요. 또 그렇게 좀 앞으로 지금은 최악이지만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될 만한 섹터가 좀 있을까요? 산업. 관심 있는 성장주 섹터에는 디스플레이. 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도 되게 안 좋았어요. 예, 디스플레이는 LCD, OLED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폰 12가 이 중소형 스마트폰이 OLED로 전 모델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4분기 흑자 전환을 대형 디스플레이 OLED로 해가지고 흑자 전환을 좀 보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QLED, 이제 퀀텀 LED 또는 이 OLED 쪽으로서의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시장은 경쟁이 좀 치열하고 중국이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견제가 나오고 있어요. 가격으로 후려쳐서 밀어버리려고 그렇죠. 하는. 중국이 보통 디스플레이를 만약에 하면 자기 자본 20%만 있으면 중국 정부 지원금 80% 받아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원이 빵빵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중국 정부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육성시키겠다,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제가 디스플레이를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과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산업을 투자하는 데 써야 되는 비슷한 맥락인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14억 대 정도 됩니다. 14억. 그 중에 폴더블 스마트폰은 100만 대 수준밖에 안 돼요. 150. 아무래도 뭐, 예. 예, 왜 제일 처음에 갤럭시 폴드가 나왔어요. 선도예요. 삼성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첫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막 유튜브 영상이 막 접는 거 시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이거 뭐 안에 뭐 이렇게 접히면서 눌림 현상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잘 없다, 안정적이다 하는데 사실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애플도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그랬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도. 이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폴더블 시장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상태예요. 성숙기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 아직 성장도 시작되지 않는 단계예요. 근데 이 정책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OLED를 육성하는 산업 정책이 지금 있고요. 정부 예산. 그리고 정부 대기업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나. 근데 그 윗단계인 삼성전자. 폴더블의 선도 자리를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폴더블 폰을 앞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폴더블 폰을 왜 쓰냐면은 요새 폼팩터 디자인이 있고 우리가 멀티태스킹 시대예요.
단순하게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하면서 게임도 같이 하는 시대입니다. 카톡도 하고 검색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래서 디스플레이 육성을 하는 게 있어서 폴더블을 키우려고 하고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태블릿 PC의 물량은 줄어들고요. 폴더블 물량을 늘어날 겁니다. 폴더블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폴더블 폰의 성장률은 또 나타나겠죠. 갤럭시 Z 플립이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갤럭시 Z 플립 성공했고요. 근데 이제 경쟁 주자에서 화웨이가 있는데 화웨이는 로컬 중국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화웨이가 미국 정부에서 화웨이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더 생산을 하려면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원재료나 핵심 제품 소품들이 소모품들의 핵심 부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을 하지 말아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 안에 또 못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약간 뭐 세컨더리 보이콧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중국에 있어서는 참 어렵죠. 화웨이가. 근데 화웨이의 물량을 삼성전자가 뺏어올 수도 있거든요. 반사 이익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스마트폰의 지위를 더 높여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보다는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혁신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소프트웨어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폴더블 폰에 대한 이 계속 R&D와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출시, 이제 갤럭시 폴드 1, 갤럭시 폴드 2인데 Z 플립 나오고 그러면 갤럭시 폴드 12까지 또 갈 수 있잖아요. 아이폰 12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OLED 신장은 전력 효율성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이 비싼데 가격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게 결국 관건이 되고 결국 상용화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은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 가격이 저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한 것들이 생산 단가, 생산 원가를 절감시키면서 가격을 그만큼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 업종을 좀 보시고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디스플레이 업종 ETF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사견인데 힌지 관련 기업들, 힌지. 네, 이 접힘하는 그런 힌지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기업들은 또 잘 찾아보시면 우리 녹색창이나 그런 데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쫙 정리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